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바로 노만석 총장 대행, 이제 전 총장 대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검찰은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1위는 바로 이 외압 논란. 과연 노만석 대행이 애들로서 표현한 대로 법무부 차관이 전화해서 선택지도 없이 항소 포기를 종용했는지, 혹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일 텐데요. 한 언론사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하나가 찍혔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라고 적혀 있고요. 색깔이 다른 문자만 읽어볼게요. 일관성 유지가 필요해 봅니다. 형량 측면에서 항소 포기한 것이고, 이 문자 내용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저 문자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당혹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어떻게도 항소 자제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이 올라갈 가능성, 추징금이 올라갈 가능성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7천억 추징 포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것은 현직 검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참여연대 의인상까지 받았던 이른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연 검사가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수사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징역 30년 구형에서 25년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본인은 항소를 했다. 그리고 추징금이 구형한 대로 선고가 됐는데도 역시 항소를 했다. 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일부 무죄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항소 자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보니까 민사로 돌려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미 여러 번 반박이 됐습니다. 2,070억 원을 추징 보전을 해놨다고 하지만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400여 원이 넘는 부분은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가압류를 62억 원어치밖에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압류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보전이 풀려서 이 김만배 씨 등 일당이 재산을 빼돌리면 그 재산 어디서 찾아올지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언어 도단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조상호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저런 SNS 메시지,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논리라는 것도 하도 지금 논란이 크고 야당의 공세가 파상적이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다만 형량 측면에서 항소 포기한 거고, 근데 저 부분이 저런 이제 팩트 위주의 수익 환수, 민사소송, 저런 부분들 이미 어느 정도 약간의 논란, 배척 혹은 그 팩트 구조가 깨졌다는 평가들이 있는데도 저걸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은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 장면이 예결위의 장면인지 아니면 법사위의 장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들을 아마 지켜봤던 장관의 정책보좌관 입장에서 장관께서 처음에 어제 또 그 입장을 오랫동안 발표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 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 자제한 것이냐, 그리고 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과연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규를 정말 심각하게 위배한 사안이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정성호 장관도 그런 부분들은 없다. 오히려 이번 5명의 피고인들 중에서 2명, 유동규 씨를 포함한 2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실제 재판부가 선고한 선고량이 훨씬 높다. 그만큼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정말 제대로 된 구형을 한 것인가? 그리고 그 구형을 하기 이전에 뭔가 그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경량을 좀 깎아준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도 정성호 장관이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더 설명해 나가는 것이 답변하는 것이 다른 답변들보다 그 훨씬 그 지금의 이 상황에서 올바른 답변 방향이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는 부분은 그 정성호 장관의 개인의 그 판단 몫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일호 대변인도 아시다시피 저 형량 측면에서 구형보다 선고가 많이 나온 건 5명 중에 딱 2명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정성호 장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꽤 배준영 의원과도 설전 요구가 왔는데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신중한 결정하라고 3차례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3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뭐 신중하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밑에 보시죠.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만약 일선청에서도 서면으로 안 하셨죠? 네, 일선청에서 위법입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그냥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 갖고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뭐 제가 어떻든 뭐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시했냐? 그런 사실 없다. 항소에 반대했냐? 반대한 건 없다.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노만석 총장 대행의 말들을 보면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선 평론가님. 노만석 대행이 그만두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법무차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거론해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제가 간단합니다. 지금 책임 떠넘기기라고 저렇게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자, 저 항소 포기가 정말로 잘된 결정이었다면 법무장관, 법무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이게 위법하거나 위법했거나 부당하다는 이 모든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서로 내가 안 했다고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는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까지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고 이렇게 위법할 수도 있는 이 지시를 누가 최초로 했고 그 과정은 어떻게 전달됐고 어떻게 수용됐는지 이 진실에 있다만 밝히면 됩니다. 이 세 당사자가 모두 거부하고 있고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건 이 항소 포기가 얼만큼 휘발성이 큰 사안이자 이 여권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부메랑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을 거론한 것 같다. 언론 보도. 그런데 오늘 출근길 어제 하루 연차 내고요. 자택에서 두문불출했고 오늘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지금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네요. 5시 10분쯤에 총장 대행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속보로도 접한 결과도 대통령실도 이거를 뭐 법무장관도 사표 수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자리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노만석 대행의 발언들을 보면 마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도 많이 들려서요. 그만두겠다. 송영훈 변호사님. 왜 자리를 던졌다고 보세요? 오늘부터 벌써부터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모자이크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것이 패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그동안에 했던 언급은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두 번째, 용산과 법무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했었다. 세 번째, 법무부 차관이 3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3가지가 모두 다 항소 포기였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법무부로부터 굉장히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강한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을 비판할 지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압력이 있어도 검사가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외압을 막아주고 후배들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군다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사람의 역할이자 직분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강한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노만석 대행의 여러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결국은 외압의 일각은 드러내고 사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물론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더 이상 지킬 수도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노만석 대행은 본인이 사표를 내면서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도 은연중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아침 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조간에 노만석 대행의 집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진들이 그저 공개되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추론에 더욱더 힘이 실린다고 봅니다. 야권에서는 글쎄요, 꺾은 자가 더 나쁘다. 이거 스스로 물러난 게 모르겠어요. 노만석 대행이 정확히 퇴임식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밝힌다고 했습니다만 외압에 대한 거를 물러나면서 인정한 셈이다라는 취지를 야권에서 하는데요. 장현주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퇴임식 때 본인의 입장을 더 상세하게 낸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좀 더 기다려보면 될 일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만약에 노만석 대행이 정말 부당한 외압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폭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벌써 입장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그 입장을 내지 못하고 퇴임식으로 미룬다. 이것이 더 저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이런 것을 표명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대검에서 부장검사들의 용퇴 요구들도 분명히 있어 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윗선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에는 지금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보이고요. 예.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송영은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뒤늦은 고백일 수도 있고 책임 공방이고 검찰 내부에서 안명 검사도 그냥 했으면 될 일인데 검찰의 존폐 얘기까지 결정이 됐다. 그리고 그냥 그만뒀다. 퇴임식 때 이유 밝히겠다. 그 이유라는 것도 사실 예측이 가능한 수준의 정도의 언론 톤 조절, 온도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냈잖아요. 예. 사표 내면서 윗선과 의견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사표를 냈고 그 이전에 법무부 차관이 3가지 선택 제시했는데 전부 다 항소 포기였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항소 포기하라고 종용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 못 버티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제 뒤늦은 진실 공방이긴 합니다만 총장 대행이 어떤 의미로 사의를 표명했는지에 대한 여러 얘기거리까지 저희가 준비한 1위 속보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